안녕하십니까, 박사입니다.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 일반 대중이 가장 빠지기 쉬운 함정이 바로 형식 논리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먼저 공격했으니 침략자다. 그러니 러시아는 규탄과 제재를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무지한 사람들은 러시아가 아무 이유 없이 전쟁을 벌였다고까지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 세르비아 베오그라드 대학의 정치학 교수 슬로보단 안토니치는 명쾌한 반박 논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결과에는 원인이 있는 법입니다. 그는 러시아가 명백한 안보 위협에 대응한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첫 번째로 안토니치 교수는 우크라이나가 오랫동안 핵무기 보유 의지를 공언해왔다고 말했습니다. 예를 들어 주 독일 대사를 했던 안드리 멜릭은 2021년 4월 15일 나토가 우크라이나를 회원국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키예프는 핵무기를 획득하도록 하겠다고 발언했습니다. 또 특수군사작전 5일 전 젤렌스키 역시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지 못하면 1994년에 부다페스트 협정을 무효로 간주하고 핵 개발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부다페스트 협정은 러시아, 미국, 영국, 우크라이나 4개국 간의 우크라이나 핵 포기 약속입니다. 러시아 바로 턱 밑에 우크라이나가 핵무기를 개발한다고 하시니 모스크바로서는 이를 심각한 안보 위협으로 느낄 수밖에 없다는 게 안토니치 교수의 설명입니다. 따라서 특수군사작전은 예방선제 타격이라는 것입니다. 푸틴 대통령은 행동에 나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 지도자는 때로는 전쟁도 결심할 줄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안토니치 교수는 도네츠크의 러시아계 안전을 보장하기로 한 민스크 협정을 우크라이나가 체계적으로 위반한 점을 들었습니다. 도네츠크와 루간스크의 러시아계 주민들에 대한 키예프의 군사 공격으로 수천 명의 민간인이 사망했으니 이를 자제해달라고 해서맺은 게 2014년과 2015년 2차에 걸친 민스크 협정입니다. 그러나 협정을 체결한 이후에도 우크라이나는 계속 이를 무시하고 인종 멸절 정책을 취했습니다. 그래서 8년 동안 14,000명이 희생됐습니다. 2021년 12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러시아계 민간인들에 대한 우크라이나군의 공격이 대량 학살의 특징을 갖고 있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경고를 날린 시점에도 우크라이나는 돈바스 방향으로 야포와 중무기를 집결시키고 있었습니다. 안토니치 교수는 이와 관련해 예전에 세르비아가 알바니아계를 탄압했다는 것을 구슬로 나토가 유고슬라비아를 무자비하게 폭격한 사례를 들기도 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대놓고 민스크 협정을 무시한 사실은 협상 당시 우크라이나 대통령이었던 페트로 포로셴코가 자기 입으로 털어놓은 바 있습니다. 그는 애당초 협정을 준수할 의사는 전혀 없었고 우크라이나군을 무장하기 위한 시간을 벌고 싶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세 번째로 안토니치 교수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크라이나가 돈바스 경계지점에 군대를 집결시켜 군사 공격을 준비하고 있던 점을 들었습니다. 러시아는 2022년 1월 22일 우크라이나 방위군 사령관 니콜라이 발란의 비밀 명령 원본을 입수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4개 여단을 돈바스 방향으로 집결시켜 군사작전을 벌일 계획이었습니다. 키예프와 오데사에 우크라이나 방위군을 재배치해 돈바스 진공을 꾀하고 있었습니다. 러시아의 특수군사작전은 이를 사전에 분쇄하기 위한 차원의 예방선제 공격이었습니다. 네 번째로 안토니치 교수는 우크라이나의 악의적인 반러시아 이데올로기를 들었습니다. 러시아를 무조건 증오하고 멸절시켜야 할 적으로 보는 네오나치의 잔인함을 그는 언급했습니다. 그 사례로 우크라이나 까날 24 TV 사회자의 발언을 들었습니다. 이 채널의 사회자 파루딘 샤라프말은 나치 전범 아돌프 아이히만을 인용하면서 러시아 어린이도 죽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란 나라를 죽이기 위해서는 어린이도 죽여야 한다는 끔찍한 사고방식입니다. 한 나라를 파괴하기 위해서는 어린 세대부터 싹을 뽑아야 한다는 아돌프 아이히만의 말까지 인용했습니다. 러시아계 성인을 제거하면 그 자녀들이 자라서 복수를 하게 될 것이라면서 어린이도 인종학살의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게 우크라이나 네오나치 정권의 생각입니다. 이처럼 어린이도 죽여야 한다는 집단이 핵무기를 가지게 되면 세계의 재앙입니다.
우크라이나가 핵무기를 포기해 침략을 자초했다고 떠드는 사람들은 배경을 전혀 모르는 겁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특수군사작전을 발동했을 때 점령한 목표 두 가지를 상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가 우크라이나의 비무장화, 두 번째가 탈나치화였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선제 예방 타격의 논리는 원래 서구가 만든 것입니다. 선제 예방 타격 논리는 미국의 경우 2002년 부시 주니어에 의해 확립됐습니다. 이를 부시 독트린이라고도 합니다. 조지 부시는 웨스트 포인트 연설에서 미국은 그저 기다리고 최선을 다하는 것만으로는 미국과 맹우를 방어할 수 없다. 위협이 완전히 구체화될 때까지 너무 오래 기다릴 수는 없다. 미국은 적과 전투를 벌이고 적의 계획을 방해하고 최악의 위협이 나타나기 전에 맞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자유와 생명을 수호하기 위해 필요할 때마다 선제 예방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영국과 호주도 이 같은 부시 독트린을 옹호했습니다. 토니 블레어 전 총리 역시 위협이 나타나면 그것이 구체화되기 전에 억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존 하워드 전 호주 총리도 누군가가 당신의 나라를 공격할 것으로 믿는다면 선제 예방 타격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슬로보단 안토니스 교수는 서구가 취하는 선제 예방 타격을 정당하다고 여기면서 러시아의 특수군사작전을 왜 침략으로 규정하느냐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특수군사작전을 발동했을 때 행한 대국민 연설의 한 대목을 주목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지 못하면 핵을 갖겠다고 떠들면서 증오의 이데올로기로 러시아에 대한 실존적 위협을 가했다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푸틴 대통령은 나토의 추가 확장과 우크라이나의 군사 기지화는 러시아로서는 용납할 수 없다. 그것은 나토 자체를 넘어서 미국 외교정책의 도구일 뿐이다. 문제는 러시아와 인접한 영토, 그것도 러시아와 역사적으로 인연이 있는 지역에서 적대적인 반러시아 국가가 만들어지고 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외세 통제하에서 계속 무기를 펌핑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동맹국들은 러시아를 억제하기 위한 지정학적 도박을 하고 있다. 이는 러시아로서는 생사가 달린 문제로 러시아의 존재 자체, 주권에 대한 진정한 위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레드라인을 넘어섰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안토니치 교수는 미국인들이 예방전쟁을 합법화하기 위해 만든 그들만의 규범을 만들었으며 러시아 역시 그 유사한 규범을 역사적인 영토 우크라이나에 적용했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러시아를 침략자라고 규정하기 전에 미국과 그 동맹국들이 남긴 선례부터 따져봐야 한다는 게 안토니치 교수의 논지입니다. 그리고 서구는 유엔을 움직여 러시아를 규탄하려 시도하지만 미국이 세르비아, 이라크, 아프가니스탄을 공격했을 때 유엔 안보리 승인도 생략한 선례를 볼 필요가 있다고 안토니치 교수는 말했습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